네, 한눈에 보는 시장입니다. 시장 진단부터 전략까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이 시장 속에서 이 시장 관통하는 주제들 잡고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욱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시장 분위기를 좀 탐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그것들이 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첫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일단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간 내에서 급등을 하죠. 그 모멘텀 속에 오늘 국내 증시는 2차 전지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유지되지 못하고 음봉 전환하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2차 전지 앞으로의 방향성 탐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건희 대표님 먼저 이번 주에 저희가 테슬라 호실적 어떻게 나올지 많이 주목했잖아요. 어떤 게 이 호실적을 이끌어줬는지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와주시죠. 일단 뭐 자동차 쪽은 그냥 평이하게 나왔고요. 그닥 그렇게 잘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오히려 에너지 사업부라든지 ESS 관련돼서 매출이 좋았고 기타 이제 서비스 사업 분야라든지 쪽이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시장에서 좋게 평가하는 것 같고요. 자동차 판매 그 예출 뭐 예상 그 매출과 뭐 지금 뭐 발표된 실적 매출을 보면 딱 그렇게 뭐 엄청나게 좋았다라기보다는 작년보다는 2% 정도 증가했고요, 매출이. 그다음에 QOQ로는 한 0.7%니까 사실은 뭐 그닥 그렇게 지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익률은 조금 올라간 것 같고요. 한 2% 정도, 2.5% 정도 올라갔는데 YOY로는 한 0.7% 정도 올라가서 그냥 자동차는 좀 잘 지켰다라는 분위기고 대신에 이제 자동차는 무슨 기대가 있냐면 25년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5년도에 저가형 모델을 본격적으로 출시하겠다라고 하면서 판매 대수를 가이던스를 높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대감이 조금 더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이제 사업부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자동차가 같이 이제 뭐 보태준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좀 시간 내에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가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사실 시장에서 본 것 같습니다. 뭐 예상보다는 조금 더 잘 나왔지만 사실은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또 걱정하는 쪽이 최근에 많았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다는 부분이 어제 이제 GM 실적 그저께죠. 이제 GM 실적 발표 이후에 또 한 번 이제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다라는 증거를 조금 한번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라든지 뭐 2차 전지가 좀 호재를 받고 좀 같이 올라가주면 좋은데 지금 생각보다 지금 우리 시장은 약하죠. 네. 약한 모습이고 여전히 지금 2차 전지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LG 에너지솔루션이 최근 들어서 이제 전성기 때처럼 뭐 수주 계약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대선 리스크라는 여전히 큰 리스크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투자에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LG에너지솔루션 뭐 41만 원대 안착 정도에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오후장으로 가면 이걸 지킬 수 있을지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또 우리나라 어제 좀 살아나려고 하니까 또 찬물을 또 끼얹어서 미국 시장이 빠지는 바람에 그래도 그나마 좀 잘 지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자꾸 질문이 많죠, 요즘에. 근데 저는 항상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대선 뒤에 사면 되는데 뭘 이렇게 급하게 예, 뭘 살려고 자꾸 네. 이렇게 애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냥 대선 끝나고 편하게 사겠습니다. 약간 트럼프 되면 빠지면 싸게 사고 해리스가 되면 위로 쫓아서 하면 되죠. 네. 네, 그렇게 간단하게 좀 머릿속을 좀 정리하시면 되고요. 일단 탑픽으로 보는 거는 여전히 LG 엔솔을 보시는 게 맞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세트 업체 중에 LG 엔솔이 방향을 잃으면 나머지 종목들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물려도 대장에서 물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안에서도 자동차가 엄청나게 좋았던 건 아니고 에너지 저장 장치 등 ESS 쪽에서 선방을 해준 것으로 일단은 도움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초반에 사실 관련주들이 올랐어요. 자율주행도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주가만 놓고 보면 뭐 LG엔솔 말씀 주신 탑픽 외에는 많이들 힘이 좀 빠져 있습니다. 반짝 상승으로 봐야 될까요? 차장님 꾸준한 상승세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우선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미국 대선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그 우려가 뭐 트럼프 쪽이 다시 한번 또 지지율이 좀 네.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역시 IRA에 대한
이 보조금 지급을 아예 폐지에 대한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올라가지 않았었던 LG엔솔루션 실적 잘 나왔는데 상당히 좀 막혔었죠. 뭐 그런 점이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트럼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컸던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 친환경 관련주들도 지금 맥을 못 추는 이유가 지금 미국 대선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전까지는 이런 테슬라의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는 걸 본다면 지금은 약간의 좀 미국 대선에 대한 어떤 결과 부분이 2차 전지주들의 이 주가를 더욱더 미치는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전처럼 이제 테슬라의 실적이 좋아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가는 그런 뭐 커플링 현상이 점점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중국의 그런 배터리 기업들과의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그런 그 시장 점유량 격차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테슬라 쪽이 실적이 좋은 부분은 약간 좀 거시적인 전기차에 대한 희망을 주는 거지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바로 와닿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어떤 이제 NCM 쪽에서의 삼원계 쪽에서의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박차를 시장 점유율도 갖고 했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지금 LFP 쪽으로 가고 있죠. LFP 쪽은 역시 뭐 중국 쪽이 배터리 기업들이 시장 글로벌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테슬라도 뭐 모델 Y나 이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이 지금 LFP 쪽에서의 배터리를 더 선호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무게나 어떤 이 용량에 비해서는 NCN 쪽이 좀 나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이 전기차 쪽에서의 수요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가격,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싼 가격을 또 원하는 구조가 바로 이제 LFP 쪽을 선호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뒤늦게 이제 LFP 쪽으로 뛰어들고 있긴 하지만 중국과의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을 뭐 가격 경쟁력도 그렇고 약간 좀 좁히기가 지금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와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의 어떤 그 마냥의 그런 그 커플링에 대한 동조화 현상을 기대하는 것은 점점 저는 시간이 갈수록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LG에너솔루션 외에 다른 어떤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기업들이 얘기가 좀 많이 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우선 뭐 미국 대선도 11월 5일이죠. 그리고 3분기 실적도 마무리되는 시점이 11월 중순으로 본다고 했을 때 급한 마음으로 어떤 지금 현재 매수 관점을 또 이제 오늘 안 올랐으니까 저가에 담는다라는 관점보다도 저는 좀 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접근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 2차 전지는 대선 이후에 사도 늦지 않는다, 급할 필요 없다라는 분석을 두 분 모두 동일하게 주셨어요. 과거에 테슬라가 올랐다고 해서 국내 관련주들이 함께 오르는 동조화 현상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적어질 것이다라는 분석 속에 탑픽을 꼽는다면 LG에너지솔루션이 언급이 됩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SK하이닉스도 실적을 발표했지요. 깜짝 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잘 반응하지 않고 있어서 아쉽다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죠. 역사를 새로 쓴 SK하이닉스 3분기 영업이익이 7조 3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합니다. 이뿐 아니라 매출도 전분기보다 1조 원 이상 늘어났는데요. 특히 이번 실적 발표를 앞두고 7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한 증권사가 한 곳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영업이익 7조 원이 주는 의미가 정말 크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하이닉스 실적부터 세세하게 보고 싶은데요.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던 2018년도 크게 앞질렀다고 해요. 그 배경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치인데 이제 2018년도 슈퍼왕기가 이제 한참 데이터 센터 막 지을 때였는데 그 당시에 애널리스트들이 다 그걸 예측을 못 해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2018년도 그래서 2017년도죠. 17년도부터 우리나라 주가가 그때 트럼프 당선 이후에 올랐던 이유도 반도체 호황 때문에 올랐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하이닉스의 최대 매출이 최대 분기 실적이 5조 8천억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대로 지금 최고 영업이익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치가 한 6,700억대, 6,600억대였는데 6조 6천억대였는데 7조 300억이 나왔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깊고요. 근데 매출액은 예상치가 17조 7천억인데 17조 5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예상보다 덜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더 나왔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마진의 계산을, 영업이익에 대한 계산을 애널리스트들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덜 팔았는데 생각보다 네. 가격이, 그러니까 마진율이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HBM이 비중이 높아지면서 가격 영업이익률이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순이익도 예상치가 4조 7천억인데 5조 7천억 나왔으니까 사실은 거의 1조 이상 더 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조를 돌파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4분기도 한 8조 이상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온 지금 SK 하이닉스의 컨콜 내용을 보면 애널리스트들의 내용을 다 반박하고 있습니다. HBM 수요 공급 과잉 내년에 없을 거다. 내년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내년 물량도 이미 다 계약이 완료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걱정하는 레거시 쪽도 여전히 자기네들은 고사양 DDR5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DDR4 가격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닥 피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을 리포트를 다 읽으셨나 봐요. 그대로 거꾸로 다 반박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분위기는 좋다. 그럼 주가는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지금 이제 이 자리가 한번 여기서 바닥을, 그러니까 121선 돌파 이후에 좀 조정을 받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어제 미국 시장이 또 안 도와줬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삼성전자 어제 급등했다가 도로 이제 2% 반납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 지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도 만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대응하냐? 갖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시면 되고 없는 분들은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SK 하이닉스는 내년까지의 성장은 무난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진입하면 공급 과잉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그 예측치는 점점 틀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또 삼성전자가 지금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미 먼저 치고 나가는 하이닉스를 쫓아간다라는 거는 가격을 후려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HBM3E를 납품한다 하더라도 엔비디아에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격을 잘 못 받을 수도 있고, 여전히 TSMC가 딴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당분간은 하이닉스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중심으로 대응하자, 모멘텀이 살아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고 없는 분들은 매수하자라는 전략을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 투자 전략으로 전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성웅 차장님 생각은 좀 어떠실까요? 주가만 놓고 보면 어제 오히려 더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낙폭이 좀 줄기는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저희 더 담아봐야 될까요? 좀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네. 되고 있고요.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SK 하이닉스도 그 전에 실적 발표 나기 전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판단하자라고는 어떤 좀 약간의 좀 이 실적 발표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좀 관건이었는데, 우리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어제 뭐 엔비디아 주가 떨어진 것도 있고 미국의 어떤 시장의 영향도 있어서 이 SK 하이닉스가 이런 그 어떤 좀 운대가 또 오늘 또 안 맞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하지만 이번에 실적 발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엔비디아 쪽에서의 이 AI 그 고성능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좋은 관계, 어떤 독점적이라게 표현하기보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나왔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런 이 분기 실적이나 이런 위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나를 한다면은 엔비디아, 뭐 TSMC 독보적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메모리 업체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도 있겠지만은 대체할 수 있는 뭐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죠. 뭐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그 전반 고객이라고 할 수 있겠죠. SK 하이닉스 고객들에 대한 이 어떤 포지션 변화 없지만은 경쟁자들에 대한 우려감이 좀 하나둘씩 있는 그런 SK 하이닉스 포지션 자체가 어떤 그 이런 시적
발표 그리고 향후에도 지금 몇 분기까지는 계속 이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주가가 반응을 좀 못하는 부분은 아쉽다. 하지만 못하면 못할수록 어떤 저가 매수 기회는 계속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거시적인 환경 또 이제 또 전방 뭐 빅테크 기업들의 이 HBM이나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SK하이닉스도 주가가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은 그런 부분까지 예상을 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의 종목 자체로만 본다고 한다면 다른 이 뭐 저가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요소가 있는 뭐 대형주들보다는 SK하이닉스가 그나마 좀 이 매수 관점으로 포트에 늘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안 올랐으니까 싸게 사자라는 것보다도 좀 큰 관점을 보고 자산의 편입을 이런 종목들은 꼭 있어야 한다는 과정을 생각한다면은 저는 SK하이닉스를 좀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한미반도체를 비롯한 그 아랫단 종목에 대한 전략도 간략하게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6월에 고점 형성한 이후 줄곧 내려온 한미반도체. 이 종목만 놓고 소부장을 다 해석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반토막이 난 현 구간입니다. 보유자분들은 많이들 버티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 계속 매수하자라는 의견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연동해서 많이 가니까 나 계속 버텨봐야겠다라고 느끼신 분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한미반도체 주주들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배신을 했다. 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이제 독점적으로 주던 장비를 다른 데를 지금 찾고 있다라는 게 자꾸 이제 들리고 하나정밀기계 어제 또 뭐 김승현 회장님이 방문하셔서 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또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이 TC 본딩 장비 그러니까 갑 같은 을이 있는 을이었던 이제 한미반도체에 대한 경쟁자들의 등장, 그다음에 우려가 지금 많아서 주가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보다 탄력이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같이 컨콜도 할 텐데 그때 한미반도체의 그 당사자의 말을 좀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한미반도체가 TC 본딩 장비를 팔아서 거의 마진율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래서 보통 한 40% 이상의 수익을 내는데 40% 이상을 수익을 낸다는 거는 비싸게 사간다는 거죠. 하이닉스가 지금 대안이 없고 마이크론도 대안이 없습니다. TC 본딩 장비에서 물론 지금 일부 장비들을 뭐 ASMT라든지 뭐 그다음에 지금 뭐 하나 정밀기계 얘기한다라고 하지만 주력 장비는 한미 거를 쓸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지금 한미 반도체 내부적으로 들리는 얘기로는 결국엔 마이크론 쪽에서도 지금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지금 HBM 생산량이 적죠. 그러면 지금 본딩 장비를 계속 지금 물량을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이제 그러면 뭐 공시가 나오겠죠 조만간에. 그래서 올해 연말이라든지 내년 연초까지 해서 수주 물량이 급작스럽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한미반도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미반도체 10만 원 이하면 충분히 사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쫓아오는 회사들이 있지만 여전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한미반도체다. 하나 정밀기계 이제 TC 본딩 장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2D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본딩 장비, 하이브리드 장비로 넘어가야 되는 과정에서 예전 장비를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량 늘어날 때 좀 쓰겠다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그러면 공동 개발하는 게 SK 한화니까 한미는 배제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미도 개발을 이미 착수한 지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간 단계부터 시작해서 4X, 그러니까 4단계, 뭐 4E까지 지금 차세대 장비를 다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하던 사람이 더 잘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한미반도체가 지금은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평가되고 있는 한미 반도체까지 도움 말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전망 여러분께 참 방향성 탐색하기에 가장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두 분께 좀 해답을 찾아봤고요. 자, 이번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 종목들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종목으로 시장 한번 들어가 봅니다. 빠르게 고려아연부터 가볼 텐데요.
한 달 반 만에 역사를 새로 쓴 것 같아요. 지분 경쟁 속에 황제주로 등극하는 데 걸린 시간이 약 한 달 정도입니다. 경영권 싸움이 심화될수록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보유자의 영역은 좀 다르겠지만 일각에서는 생태계 교란이 심하다라는 쓴소리도 공존하고 있는데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차장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좋은 현상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감이죠. 이제 과반수에 대한 뭐 자사주 소각을 하더라도 과반수에 못 미칠 거라는 그런 영향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매수를 할 것이란 기대감이 지금 달라붙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우선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 이외에는 다른 어떤 그 고려아연 자체에 대한 가치 부분은 무시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지금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고려아연에 대한 어떤 오버슈팅은 분명히 이런 느낌은 이제부터 좀 오늘 이 급등에 있어서 오버슈팅 감은 분명히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개 매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구체적인 또 이제 금액이나 액수가 나올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어떻게 감당하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보유자 영역에서는 당연히 뭐 좋은 일일 수가 있겠지만 신규 관점에서 들어간다는 거는 정말 좀 자제해야 되는 이제 그 가격대로 지금 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우선 신규 매수 관점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고려아연 사태, 건강한 지금 분위기로 보기는 어렵다. 신규 진입도 당연히 어렵다.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자라는 조언 들려졌고요. 자, 이번에는 실적이 안 나와서 어닝 쇼크로 인해서 급락하고 있는 LG노텍 전략 세워봐야겠죠.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고 경쟁이 너무 심화됐었다. 환율에 대한 영향도 있었다는 분석이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9% 하락인데요. 대표님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볼까요? 아니면 꺾인 겁니까? 일단은 뭐 지금은 살 필요 없죠. 떨어지는 칼날인데 네. 살 필요 없고요. 아이폰 잘 팔린다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에서 조금 판매량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어제 실적 발표를 보면 사실은 이게 아이폰 16 거 이미 부품 납품돼서 팔렸겠죠. 그러면 제대로 가격 못 받고 있다라는 게 드러났고요. 여실히. 왜냐하면 이게 매출은 예상치보다 많았습니다. 예상치가 5조 1,400억이었는데 매출액이 5조 6천억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2,500억대였는데 영업이익이 1,300억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반토막 났는데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그 얘기는 제 가격을 못 받고 있거나 마진율이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드러난 거고요. 그러면 잘 팔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뭐 단기적으로 다른 비용이 더 들어갔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따라붙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도 한번 그냥 끊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도 한번 끊고 가는 게 좋겠다. LG이노텍이었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전진건설 로봇 보겠습니다. 참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20% 급등 구간에 현재 놓여 있는데요. 콘크리티카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좀 참고 자료가 될 만한 리포트를 발행하긴 했는데 이 때문에 오른다라고 하기에는 호재가 있는 건 또 아닌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차장님 도와주시죠. 우선 일단은 뭐 시장에서의 그런 이슈나 뭐 증권사들의 이슈에 좀 약간 좀 움직이는 경향은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 어떤 그전에는 좀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좀 이슈가 좀 나온 상황에서 이 어떻게 보면은 좀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나와주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약간의 그런 그 수혜는 좀 떨어졌지만 지금 이제 주저하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기업들한테는 주가에 대한 호재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나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따라가는 모습을 배제하고 저는 이제 전진건설 로봇의 어떤 그 건설 기계나 이쪽 산업을 보고 좀 접근을 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콘크리트 펌프카나 이쪽에서의 이 업력이나
이쪽에서의 그런 시장에서의 위치구는 계속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은 약간 좀 오버슈팅 감은 분명히 또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점검할 텐데요. YG 플러스입니다. 나흘 만에 주가가 2배가량 상승을 했죠. 전 세계를 흔든 아파트라는 노래의 열풍입니다. 블랙핑크 로제의 신곡인데요. 많이들 이미 들으셨을 것 같아요. 중독성이 강해서 아이들마저 따라 부르며 춤을 추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고요. 주가가 이렇게까지 상승하는 데는 이제는 범접하기 어려운 구간 같기도 합니다. 저희 전략 어떻게 세워갈까요, 대표님? 일단 YG 플러스가 이걸로 객관적으로 보면 이 아파트 하나로 이 음원 수익 하나로 얼마나 벌 수 있느냐라는 걸 따져보면 이렇게 지금 그러면 기존에 벌던 거에 주가가 지금 2,500원대, 2,000원대 후반, 2,800원대라고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영업이익이 2배까지 증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뭐 한 어느 정도 기여는 할 가능성은 높겠지만 지금 이제 이건 모멘텀으로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게 뭐 지금 조회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순위도 자꾸 이제 올라가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니까 예전에 이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한참 그 전 세계를 뒤흔들 때 주가가 이제 뭐 싸이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회사까지 해서 막 급등했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느 순간 되면 또 이제 반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YG 플러스가 그동안 주가가 또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모회사인 YG 엔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이 빠졌던 부분들에 대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걸리는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 한 6,000원대 가면 걸릴 텐데 지금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상승 추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한 6,400원에서 7,000원은 넘기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을 하는 이거는 지금 매매를 지금 들어가서 야 그래 내가 아파트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러고 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거는 첫날 사셨어야 됐다.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제가 예상이 최대한 6,400원, 뭐 7,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건 예상인 거지. 그 전에 먼저 누군가가 던지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동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열린 상태인 YG 플러스까지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는 시장 안에서 방향성 탐색 30분 정도 함께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수급의 현 주소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따라가봐도 되는 건지 수급의 참견으로 이어지겠습니다.